기본계획인데, 이 기본계획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이제 각종 행정계획들이 수립되는 기본 원리를 먼저 설명드릴 겁니다. 자, 여기 우리 칠판에만 봐도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그 다음에 공법체계 수많은 각종 행정계획들이 나올 겁니다. 그 계획들이 만들어질 때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들은 좀 비슷비슷할까요? 완전히 다를까요? 네, 그렇습니다. 비슷비슷합니다. 법이니까. 행정계획들이 만들어지는 기본 원리가 있고 그 틀에서 살짝씩 변형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쓰는 거는 기본계획이 만들어지는 절차가 아닙니다. 기본계획이 만들어지는 절차가 아니라 각종 행정계획들이 만들어지는 기본 틀을 제가 설명을 해놓고 거기다가 기본계획을 대입을 할 겁니다. 자, 첫 번째, 계획을 만드는 거를 계획을 수립한다라고 합니다. 계획 만드는 걸. 그 다음에 이 만들어진 계획을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걸 승인한다라고 합니다. 모든 행정계획은 수립하고 승인합니다. 만들고 확인받고, 만들고 확인받고. 자, 도시군 기본계획 어떻게 만듭니까? 수립하고 승인하고. 광역도시계획 어떻게 만들까요? 수립하고 승인하고. 관리계획 어떻게 만들까요? 수립하고 승인하고. 근데 나중에 이제 관리계획은 용어를 살짝 바꾸긴 할 건데 일단 이게 기본 틀입니다. 기본 틀. 수립하고 승인하고. 자, 이제 공법이 아까 양이 많다라고 했는데 그 많은 양을 공부를 할 때는 뭐 많은 양뿐만 아니라 모든 공부를 할 때는 기둥을 딱 세워놓는 겁니다. 먼저. 그 다음에 여기다가 격가지들을 이렇게 붙이는 거는 그거는 반복하다 보면 자동스럽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걸 처음부터 이게 절차들을 쭉 쓸 텐데 그걸 하나하나 암기라는 거죠. 여기서 외워야 될 거는 일단 수립이랑 승인이라는 큰 틀을 세워놓고 나중에 제가 흰 글자로 몇 가지를 쓸 건데 그런 것들은 모든 행정계획이 다 그렇게 만들어지니까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워질 겁니다. 처음부터 이 절차들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기억해야 될 거는 계획은 수립하고 승인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수립하고 승인하고, 수립하고 승인하고, 수립하고 승인하고. 이렇게. 자, 그렇다면은 수립하는 사람이 있고 승인하는 사람이 있겠죠. 자, 수립하고 승인하는 사람이 있는데 요 수립하는 사람이랑 승인하는 사람은 요 관할의 체계에서 같은 레벨의 사람이 수립하고 승인해 줄까요? 아니면 한쪽이 높은 사람일까요? 어느 사람이 높으면 되겠습니까? 승인하는 사람이 높으면 되겠죠. 그래서 밑에서 만들고 그 위에 사람한테 승인받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계획 만들었습니다. 자, 시장, 군수, 구청장은 기초지자체죠? 그럼 누구한테 승인받으면 됩니까? 위에 시, 도지사한테 승인받으면 되겠죠? 시, 군구, 기초지자체가 만든 거는 시, 도가 승인해 줍니다. 그 다음에 시, 도지사가 만든 계획은 누가 승인하면 되겠습니까? 국장? 광역지자체 위에 국장 있죠? 이렇게. 이 기본이죠. 이걸 수립권자, 승인권자가 각 계획들마다 엄청나게 많은데 다 외우는 게 아니라 원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원래. 만드는 사람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 승인해 줍니다. 승인. 자, 그 다음에 광명시장, 서울시장이 무슨 계획을 만들겠답니다. 그 계획을 만들 때는 자기들이 시장실에 앉아가지고 A4지 한 10장 쌓아놓고 상상의 나래를 펼쳐가지고 막 지 맘대로 만들까요? 각종 자료들을 조사를 할까요? 그렇죠. 계획을 만들려면은 그 지역의 상황에 맞게 계획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 지역의 인구, 교통, 사회, 문화 각종 여러 자료들을 모으는 겁니다. 자료 수집을 하는 거예요. 자료 수집. 그거를 계획 만들기 전에 맨 처음에 뭘 한다라고 하면 기초조사를 한다라고 합니다. 기초조사. 기초조사. 이렇게. 그래서 맨 처음에는 자료 수집을 합니다. 계획을 만들기 위해서. 요걸 기초조사 한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기초조사를 한 다음에는 의견을 듣습니다. 의견. 자, 앞으로 의견 몇 번 듣습니까? 라고 하면 2번 듣는다고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주민한테 의견을 듣습니다. 주민한테. 그 다음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습니다. 요렇게 해서 계획을 수립합니다. 자, 주민한테 의견을 듣는 이유는 원래 광명시의 주인은 우리라고 했죠. 우리인데 우리의 권리를 4년 동안 광명시장에게 위임을 넣었습니다. 근데 광명시장이 지 마음대로 하면 안 되니까 나는 A라는 뜻으로 위임을 했는데 이 광명시장은 B라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B라는 행동을 할 때 이 주민은 나는 A라는 뜻으로 위임을 했으니까 이 사람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이런 일을 해도 되겠냐라고. 근데 이 주민은 A라는 뜻으로 위임을 했으니까 내 뜻과 다르다라고 여기서 의견 제시를 하는 겁니다. 의견 제시를. 내가 위임한 뜻과 같게 하는지 다르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감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주민한테 의견 들으면서. 그 다음에 자, 의회한테 의견을 듣는데 우리나라 전체 의회가 국회죠, 국회?
요 국회를 입법부라고 하고, 국회의 첫 번째 역할은 법을 만드는 게 국회의 첫 번째 역할입니다. 즉, 각 지자체마다도 의회가 존재합니다. 광명시에 의회가 따로 있고 경기도에 가면 경기도 의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 데서 만드는 게 조례죠. 조례, 법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의회의 두 번째 역할은 뭐냐면은 견제의 역할을 합니다. 견제. 자, 입법부와 사법부, 행정부가 있죠. 그러면 민주주의 국가는 이 세 가지의 권리들이 서로가 서로를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 가지의 권리들이 균형을 이루면서 삼각형에 가까워질 때 이게 가장 민주적인 국가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국회, 입법부는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를 하고, 사법부는 입법부와 행정부를 견제를 하고, 행정부는 입법부와 사법부를 견제를 합니다. 서로와 서로를. 그러니까 국회, 입법부는, 의회는 크게는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법을 만드는 역할을 하고, 두 번째는 견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어떤 행정 계획을 수립할 때 의회는 여기서 무슨 역할을 할까요? 법 만드는 역할을 할까요? 견제하는 역할을 할까요? 견제를 하겠죠, 견제. 여기서 법 만들 일이 없으니까. 견제를 하는데 누굴 견제하면 되겠습니까? 계획 만드는 사람, 수립권자. 이 수립권자가 지 마음대로 만들지 않도록, 독단에 빠지지 않도록 이 의회가 견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시장이, 시군구가, 시도지사가 계획을 수립할 때는 의회한테 의견을 듣고 계획을 만들라는 겁니다. 독단에 빠질까봐.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견제를.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행정부의 수장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대통령. 대통령이 국가 정책을 펼칠 때 국회 통과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 사람들이 계획 만들 때는 의회의 견제를 받고 의회가 오케이 해주면은 그 계획을 수립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위임해준 주인의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의회의 견제를 받아가지고 계획을 수립합니다. 자, 계획 만들었죠. 그는 만들고 나면은 승인해달라고 보내줍니다. 승인 신청을 합니다. 승인 신청을. 시장, 군수, 구청장이 만들었을 때는 그 위에 시도지사한테, 시도가 만들었을 때는 그 위에 국장한테 승인 신청을 하는데, 자, 광명시장이 만든 계획을 경기도지사한테 승인해달라고 보내줬습니다. 근데 요새 막 미세먼지도 심해가지고 미세먼지 저감 대책 등 이런 환경에 관한 문제가 그 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이 경기도지사가, 그 사람은 이제 법률가죠. 법률가인데 환경에 관해서는 잘 모릅니다. 이재명 씨가. 그러면은 환경 관련 문제가 계획 안에 들어왔을 때 승인해주기 전에 그냥 잘 모르니까 대충 승인하면 됩니까? 아니면은 잘 모르는 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물어봐야 되죠. 그걸 협의한다라고 합니다. 협의. 관계 행정기관에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환경 관련 문제가 들어오면은 도지사는 환경 관련해서 잘 모르니까 경기도에 있는 환경 관련 부처의 장에게 물어봅니다. 이렇게 계획을 만들어도 되냐라고 물어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심의라는 걸 거치면 심의. 자, 심의는 우리 공법책에서 도시계획위원회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각종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데 이 위원회에는 원탁에 관계 전문가들이 앉아있을까요? 관계 초보자들이 앉아있을까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이렇게 승인을 해도 되는지를 한번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잘 모르는 거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물어보고 각종 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승인을 하게 됩니다. 모든 행정계획은 이렇게 만듭니다. 모든 행정계획은. 여기에다가 이제 대입만 하면 됩니다. 대입만. 이렇게. 자, 그래서 협의하고 심의하는 것 같이. 자,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협의, 심의 이런 것들을 하는데 협의나 심의는 나랑 동등한 레벨에 있는 사람들이랑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회사에 A라는 부서가 있고 B라는 부서가 있습니다. A라는 부서에는 김 부장님, 땡 과장님, 그 다음에 땡 대리가 있고, 그 다음에 B 부서에는 이 부장, 정 과장, 박 대리 이렇게 있다고 보죠. A라는 부서에서 어떠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B 부서 관련 업무가 A 부서가 진행하는 프로젝트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A 부서는 B 부서 관련 업무를 잘 모릅니다. 그럴 때는 A 부서 지 마음대로 그냥 하면 됩니까? B 부서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그거를 A 부서가 B 부서랑 협의한다라고 하는 거죠. 협의. 자, 협의를 합니다. 이 김 부장님이 B 부서랑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김 부장님은 이 부장과 협의할까요? 정 과장과 협의할까요? 박 대리랑 협의할까요? 그렇죠. 정 과장, 박 대리랑은 김 부장님은 말을 섞지 않습니다. 밑에 사람인데. 김 부장님은 정 과장, 박 대리한테는 이렇게 해도 되겠니? 라고 그냥 한번 의견을 물어보는 거지. 협의를 할 때는 김 부장님은 이 부장님과 해야죠. 이 부장님. 나랑 동급이랑.
나랑 동급이랑. 그러니까 자 여기 시도지사가 승인을 합니다. 시도지사가. 시도지사는 여기 관할에서 중앙관할입니까? 지방관할입니까? 지방이죠. 그러면 이 지자체장이 협의랑 심의를 할 때는 지방에 있는 기구들이랑 협의하고 심의합니다. 지방에. 그러니까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에 있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자, 근데 국장은 여기 중앙입니까? 지방입니까? 중앙이죠. 그러면 이 국장님은 협의나 심의도 지방이랑 하는 게 아니라 나랑 동급인 중앙이랑 합니다. 중앙이랑. 그래서 관계 행정기관이 아니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랑 장이랑 협의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그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협의는 나랑 동급이랑 하니까. 아니면 나보다 위에 사람이랑. 이게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국장이나 시, 도지사가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국장은 국장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시, 도지사와 협의를 할까요? 의견을 들을까요? 밑에 사람이랑은 협의하지 않습니다. 의견 듣는 거지. 자, 시도지사는 국장한테 물어보고 의견 듣고 할까요? 협의하고 할까요? 이걸 잘 바꿉니다. 국장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와 협의해야 한다. 문장이 너무나 아름답죠. 근데 뭐가 틀린지도 모르고 틀립니다. 밑에 사람이랑은 협의하는 거 아닙니다. 협의는 나랑 동급 내지는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랑. 이거 두 개를 바꾸면 돼요. 두 개를. 시도지사가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아닙니다. 시도지사가 어디 가면 국장한테 의견을 듣습니까? 협의를 해야지. 이렇게. 이런 것. 그러니까 기본적인 원리만 알면은 암기해야 될 것들이 많이 없어지는데 이걸 하나하나 다 외우니까 이게 시험장 가서 기억이 나겠습니까? 의견 듣고 협의하고 이런 것들이 다 헷갈리지. 그러니까 협의라는 거는 나랑 동급 내지는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 나보다 밑에 있는 사람한테는 의견 듣는 겁니다. 의견 듣는 거. 그래서 이 사람들, 승인권자가 협의나 심의를 할 때는 나랑 동급이랑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이랑 협의 심의를 하고 국장은 중앙이랑 협의 심의를 합니다. 자, 요거.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기초조사하고 주민한테 의견 듣고 의회한테 의견 듣고 협의하고 심의하고 이런 것들은 원칙 반드시 해야 된다. 반드시. 이런 것들을 절차의 정당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한미 FTA 그때 막 데모하고 이랬던 게 뭐냐면은 외국이랑 나라가 조약을 맺죠. 그 조약이 국내법이랑 같은 효력을 가지려면은 국회의 비준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근데 이 비준 없이 FTA를 체결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신문기사에 나왔던 게 절차의 정당성을 침해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러한 절차들은 원칙적으로 반드시 거쳐야 되고 이 절차를 안 거치면은 그걸 절차의 정당성을 침해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초사는 해야 되고 주민한테 의견 들어야 되고 의회 의견 들어야 되고 협의 거쳐야 되고 심의 해야 됩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원칙은 싹 다 하여야 한다가 원칙. 해야 한다. 자, 이게 행정계획이 만들어지는 기본 원리입니다. 그럼 여기다가 제가 기본 계획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똑같이 하면 똑같이. 자, 기본 계획은 어떻게 만들까요? 수립하고 승인. 수립하고 승인한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계획 어떻게 만듭니까? 하면 수립하고 승인. 자, 근데 기본 계획은 어디서 만들죠? 관할에서. 자, 관할이 여기 어디라고 했습니까? 특, 광, 시, 군이라고 했죠. 도시군 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시, 군을 하나의 단위로 수립합니다. 도시군 계획은. 자, 그래서 수립하는 사람은 서울시에서 만들면 서울시 기본계획, 부산시에서 만들면 부산시 기본계획, 세종시에서 만들면 세종시 기본계획, 제주도에서 만들면 제주도 기본계획, 그 다음에 뭐 광명시에서 만들면 광명시 기본계획, 가평군에서 만들면 가평군 기본계획, 특, 광, 시, 군에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게 원칙. 관할에서 만드니까 어디서 만드는지가 이미 정해져 있죠. 개념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의 관할구역에 대해서 그 안에서의 장기 발전 방향, 이 시, 특, 광, 시, 군이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는 게 기본계획입니다. 자, 보면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요거까지는 저기 광역지자체장이죠. 광역지자체장. 그러면은 요 사람들 광역지자체장이 수립한 거는 누가 승인하면 됩니까?
국장. 아직 쓰면 안 됩니다, 아직. 자, 시장 군수가 수립한 거는 누가 승인하면 되겠습니까? 시도 하면 안 되고 도지사예요, 도지사. 자, 시는 특별시나 광역시는 자기가 수립하고 있죠. 특별시나 광역시는. 특별시나 광역시. 여기 우리 도지사랑 같이 나오는 시는 특별시랑 광역시를 말하는데 이 사람은 승인하는 사람이 아니라 특별시나 광역시에서는 특별시나 광역시를 하나의 단위로 수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군에는 광역시에 있는 군이 빠져야 되고 일단 구도 들어가면 안 됩니다. 구도. 구 단위로 뭐 서울시 강남구 기본계획 이런 건 없으니까. 서울시 강남구 기본계획은 없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여기 있는 시나 군은 도 밑에 있는 시군을 말. 도 밑에 있는. 그래서 도 밑에 있는 시군이 만든 거니까 요거 도지사가 승인하는 거죠. 이렇게. 이게 원칙. 근데 자, 여기 보면은 중앙관할과 지방관할은 상하관계를 가진다라고 했는데 지방자치제도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 상하관계는 점점 무너질까요? 더 꼿꼿하게 쓸까요? 점점 무너지겠죠. 밑에 있는 하위 행정기관이 지방자치제도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권한은 커져야 됩니다. 권한은. 그러니까 위에서 가지고 있던 권한을 밑으로 점점 내려주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96년도부터 시행이 돼가지고 이미 20년 이상 시행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하고 원래는 위에서 가지고 있던 권한을 밑으로 점점 내려줍니다.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이 기본계획이라는 거는 특별시, 광역시, 시, 군이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에 대한 방향을 설정해 놓는 계획인데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이 사람들은 광역지자체장, 광역지자체장. 야, 니네쯤 되면은 니네가 앞으로 나갈 방향 정도는 니네가 스스로 결정해도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는 이게 6년, 7년 전까지는 국장한테 승인을 받다가 권한을 내려줍니다. 권한을. 그래가지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는 지금은 승인받지 않고 스스로 확정합니다. 확정. 광역지자체 니네쯤 되면은 스스로 결정을 하라는 겁니다. 앞으로 니네가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에 대한 방향은 굳이 국장한테 승인받지 않고 원칙에서 벗어났죠? 이 시험 문제겠죠. 이건 너무나 당연히 도지사한테 승인받아야 되니까 이런 것들은 안 나오고 원칙에서 벗어나는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 자, 수립을 하기 전에 맨 처음에 뭐 합니까? 기초조사. 기초조사는 해야 됩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하여야 한다죠. 하여야 한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의무. 그 다음에 요 기본계획에 오면은 요 기초조사의 내용 안에 포함되어야 되는 사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초조사의 내용 안에 토지, 적성, 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토지, 적성, 평가. 사람도 적성이 있듯이 토지도 적성이 있습니다. 여기를 개발하는 게 맞는지, 개발 안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여기가 상업용지로 활용되는 게 맞는지, 주거용지로 활용되는 게 맞는지, 이런 적성들이 있습니다. 그 적성을 평가합니다. 어떻게 개발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재해, 취약성,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 아시겠죠? 이 토지가 재해에 얼마나 취약한지에 대해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기초사,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광역도시계획에는 그냥 인구, 교통, 사회, 문화 전반에 관해서 조사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이 되어 있고 기본계획에 오면은 이 두 가지 내용을 요 안에 포함시켜줘야 됩니다. 토지적성 평가, 재해, 취약성 분석. 이렇게. 그 다음 주민한테 의견을 듣는데 요 주민한테 의견 들을 때는 방법이 공청회라는 절차를 거칩니다. 공청회. 공청회가 뭔지 한번 보여드리면은 공청회라는 거는 그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일간신문 등에 1회 이상 공고를 합니다. 어떤 뭐 광명시 도시군 기본계획에 관해서 공청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뭐 일시와 장소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은 뭐 어디 대강당이라든지 체육관 같은 거 빌려가지고 여기 사람들을 모으겠죠. 이 공청회를 개최하면은 광명시 주민들 갑니다. 주민뿐만 아니라 여기에 관련된 관계 전문가들까지도 불러 모읍니다. 이런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짝 앉혀놓죠. 그 다음에 여기 강당에서 광명시 도시계획과 과장님이나 이런 분이 한 분 나와가지고 이 기본계획안을 발표를 합니다. 그럴 때 뭘 해주냐면은 이렇게 좀 날씨가 쌀쌀하죠. 이런 날에 사람들 모아놓고 히터를 살 틀어줍니다. 히터. 자, 히터 틀면 이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졸겠죠. 100% 잡니다. 100% 자죠. 뭐 이 공포 시간에도 자는데 이거 발표하고 있는데 안 자겠습니까? 다 자지. 다 이렇게 재워놓죠.
재우고 나서 이 사람이 발표가 끝나고 나면은 이 사람들 뭐 위임한 뜻에 맞는지를 알기 위해서 주민한테 의견 듣는다고 했죠. 그래서 주민한테 의견 청취할 때 주민이 그 자리에서 의견 있는 사람은 발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죠. 의견 있으신 분 발표하십시오 라고 합니다. 의견을 발표하겠습니까? 잤는데 뭐 들은 게 있어야 발표를 하지. 딱 재워놓고 발표하고 의견 있으신 분 발표하십시오 하니까 손을 아무도 안 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통과시키겠습니다. 이렇게 주민한테 의견 들으면 됩니까? 됩니다.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은 일반 주민에게 구속력이 발생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이렇게 결정이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 가지고 일일이 열람시켜주고 이렇게 하면은 너무 행정 업무가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구속력이 발생하지 않는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과 같은 추상적인 계획들은 이렇게 공청회라는 간접적인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는 겁니다. 간접적인. 근데 관리계획은 구체화시킨다고 하죠. 도시군 관리계획은. 저거는 진짜로 나한테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관리계획을 이렇게 의견 들으면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됩니다. 그건. 관리계획은 진짜로 나한테 효력이 발생하는 거고 내 재산권에 규제를 가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재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에서는 똑같이 합니다. 관리계획 똑같이 할 때 이때 주민한테 의견 들을 때 공청회가 아니라 와서 보라고 합니다. 열람을 시켜줍니다. 열람을. 그러니까 추상적인 계획들은 나한테 구속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공청회라는 절차를 거쳐도 상관이 없는데 관리계획 같은 것들은 구속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공청회 거치면 안 되고 직접 와서 보라고 열람을 시켜주는 겁니다. 열람을. 구속력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의회 의견을 듣죠. 의회는 누구를 견제한다고 했습니까? 수립하는 사람. 이 사람들을 견제하는 겁니다. 광명시에서 계획 만들죠. 광명시 의회 의견 들을까요? 안양시 의회 의견 들을까요? 서울시에서 계획 만들죠. 안양시 의회 의견 들을까요? 서울시 의회 의견 들을까요? 이 사람이 수립하면은 이 사람이 속한 의회 의견을 듣는 겁니다. 즉 수립권자가 정해지고 나면은 의회의 의견을 어디를 듣는지가 정해집니다. 자동으로. 특, 광, 시, 군이 수립하니까 서울시에서 수립하면은 서울시의회, 부산시에서 수립하면 부산시의회, 광명시에서 수립하면 광명시의회, 가평군에서 수립하면 가평군의회. 그 사람이 속한 의회의 의견을 자동으로 듣게 되는 겁니다. 자동으로. 그 다음 수립했죠. 수립하고 나면은 승인권자한테 승인 신청을 합니다. 승인 신청을. 자, 승인 신청하고 보니까 여기 스스로 확정하는 사람이랑 도지사를 합해보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이 사람들은 국장한테 승인 받습니까? 스스로 확정합니까? 그러니까 특별시, 광역시를 합하면은 시였죠? 시? 이 사람들은 스스로 확정합니다. 그 다음에 시장, 군수가 수립한 계획은 누가 승인합니까? 도지사가. 확정하는 사람이랑 도지사를 합하니까 도지사가 되죠. 이 도지사는 여기 중앙관할입니까? 지방관할입니까? 중앙도 누굽니까? 중앙은 장관이고 시도지사는 여기 지방관할이죠. 그러면은 이 지방은 협의랑 심의를 할 때 중앙과 할까요? 지방이랑 할까요? 지방이랑.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랑 협의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자, 여기 글자 막 써놨죠? 이 중에서 우리가 외워야 될 거는 딱 한 개밖에 없습니다. 수립권자, 이거만. 누가 수립하는지만 정해지고 나면은 다른 건 하나도 외울 게 없습니다. 해볼까요? 수립권자 정해졌죠? 수립권자가 정해지고 나면 승인권자 정해집니까? 네. 수립권자보다 위에서. 근데 요거는 살짝 예외인 거죠. 그럼 요것만 따로. 수립권자. 그 다음에 승인하는 사람 정해졌죠? 확정하거나 승인하는데 이 사람 정해지고 나면은 협의랑 심의를 중앙이랑 하는지 지방이랑 하는지가 정해집니까? 네. 지방관할이 승인하면은 지방이랑 협의 심의를 하고 국장이 만약에 승인한다라면은 협의랑 심의를 중앙이랑 협의하고 심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수립권자가 정해지고 나면은 어디 의회의 의견을 듣는지가 정해집니까? 네. 이 사람들이 속한 의회의 의견을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립권자가 정해지고 나면은 나머지는 알아서 자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지네들이. 이걸 하나하나 잘라가지고 다 외우니까 양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죠. 수립권자가 정해지고 나면 나머지는 다무나 당연한 건데. 그러니까 승인권자가 지방이면 협의랑 심의를 지방이랑 하고 승인권자가 중앙이면 국장이면 협의랑 심의를 중앙이랑 하고 이런 것들만 알면 있으면은 나머지는 하나도 외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 안에서 수립권자만 딱 기억하고 나면은 나머지는 딱딱 이렇게 원리에 맞춰가지고 찾아가면 됩니다. 근데 요런 것들만 원칙에서 벗어나니까 요런 것들은 따로 기억하시겠죠. 당연히 이렇게 시험에도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 다음
이러한 기본 계획들, 광명시가 앞으로 10년, 20년, 서울시가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에 대한 방향 설정은 꼭 해야 될까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을까요? 그러면은 광명시에서 계획을 수립을 안 해놓고 그냥 될 대로 되라 하면서 막 상황에 맞춰서 그냥 막 개발합니까? 어느 정도 방향을 설정해놓고 거기에 맞춰 애들도 야, 네 꿈이 뭐니? 이렇게 물어보고 그 뭐 엄마 나는 피아노를 좋아하니까 피아노 치고 싶어. 그러면은 그 방향에 맞춰가지고 쭉쭉쭉 키워나가는 거 아닙니까? 도시도 마찬가지. 일단 방향을 설정해놔야 그 방향에 맞춰서 도시를 개발해 나가는 겁니다. 즉, 이러한 앞으로 이런 관할들, 특, 광, 시, 군이 10년, 20년 동안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에 대한 방향 설정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즉, 도시군 기본계획은 수립하여야 한다가 원칙입니다.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근데 예외적으로 요게 재량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량이 되는 경우. 재량이 되는 경우. 중요한 것일까요? 안 중요한 것일까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데서는 수립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특별시, 광역시 이런 데는 중요하고 사람도 많이 사니까 반드시 계획을 만들어 놔야겠죠. 근데 좀 조그만한데, 요런 데, 시, 군에서는 수립을 안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 대한민국이라는 돌담을 하나하나 쌓아보죠. 특, 광, 시, 군의 기본 계획들이 모여가지고 대한민국이라는 돌탑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그럴 때 이 돌탑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어떠한 경우에는 무너지지 않느냐라는 걸 한번 고민을 해보죠. 중간에 이런 조그마한 돌이 하나 있어요. 조그만 돌. 모래 비슷한 이런 돌이 있습니다. 이런 돌이 빠져도 무너지진 않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재량이 되는 곳은 없어도 되는 곳이에요. 없어도 되는 곳. 경미한 곳. 경미한 곳. 조그만한데. 그런데 그 다음에 요 돌을 빼고 이 자리에다가 다른 돌을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무너지지 않겠죠. 두 번째는 다른 걸로 바꿀 수 있을 때, 대체 가능할 때. 요럴 때는 수립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수립할 수가. 그래서 원칙은 꼭 수립을 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조금 중요하지 않은데 아니면은 다른 걸로 바꿀 수 있을 때 요럴 때는 수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경미한 경우를 한번 보면은 우리나라에 제일 중요한 데 어디입니까? 수도권. 그래서 수도권은 안 됩니다. 수도권은 반드시 수립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면 안 됩니다. 즉 인천시와 경계를 같이 하고 있는 부천시 이런 데는 반드시 수립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 인구가 너무 많아도 안 되죠. 인구 10만 이하의 어디라고 했습니까? 시 또는 군에서만. 즉 반대로 말하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는 예외 없이 반드시 수립합니다. 예외가 인정되는 데는 시랑 군에서만. 시랑 군에서만. 그 다음에 대체 가능한 경우를 보면은, 대체 가능한 경우는 관할구역 일부 안 되고 전부에 대해서, 관할구역 전부에 대해서 상위 계획인 광역도시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에 보니까 기본 계획에 들어가야 될 내용이 전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관할 전부에 대해서 그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에 보니까 기본계획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죠. 그러면은 기본계획을 만들지 않고 그냥 광역도시계획 이걸로 기본계획을 대체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어디서만? 시군에서만. 여기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시도는 예외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수립을 해야 되고 예외가 인정되는 곳은 시나 군에서만 예외를 인정을 합니다. 자, 쓴 김에 다 쓰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은 원칙 특, 광, 시, 군의 관할 단위로 수립하는 게 원칙입니다. 관할 단위로. 그러니까 서울시는 서울시를 하나의 단위로, 광명시는 광명시를 하나의 단위로, 이런 식으로 관할 단위로 수립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볼까? 여기 관악산이 있습니다. 안양, 뭐 광명 이렇게 걸쳐 있는데 서울시장이 이 뭐 관악산 전체에 체육공원 같은 걸 이렇게 쭉 조성을 한답니다. 안양이랑 광명에 걸쳐 있는 이런 데다가 체육공원 같은 걸 이제 조성하려고 하는데
서울시장이 기본계획을 만들 때 서울시 경계구역까지만 딱 만들고 광명, 안양 이런 데 걸쳐 있는 관악산 부분은 그냥 너가 알아서 해 라고 하는 게 좋을까요? 만드는 김에 같이 만드는 게 좋을까요? 네. 그래서 원칙은 서울시 관할구역 안에서 수립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인접한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해서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원칙은 서울시를 단위로 수립해야 되는데 인접해 있는 안양이나 광명의 일부를 포함해서 수립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자, 서울시장이 광명이나 안양의 일부를 포함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럴 때는 광명시장이나 안양시장 모르게 몰래 포함시킬까요? 협의하고 포함시킬까요? 네, 협의하고 포함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 그 다음, 기본계획은 수립 단위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도시군 기본계획은 요거 관할에서의 장기 발전 방향이라고 했죠. 장기 발전 방향. 이 장기가 몇 년인데 라고 물어보면은 그거는 법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행정청 내부의 지침에는 존재합니다. 행정청에서는 그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행정청 안에서만 보는 거. 그거에는 20년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 왜 뭘로 바꾸느냐면은 도시군 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시험 문제. 아니죠. 수립 단위에 관한 규정이 없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저쪽에 정비법이나 주택법에 가면은 우리가 정비 기본계획이랑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란 걸 나중에 배울 겁니다. 그 두 가지 기본계획들은 10년 단위로 수립합니다. 그쪽에 나오는 기본계획들은 10년 단위로 수립하는데 여기 도시군 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한다, 20년 단위로 수립한다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수립 단위에 관한 규정은 우리가 배우는 범위 안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도시군 기본계획이라는 계획은 장기 발전 방향, 아주 장기 계획이죠. 20년 앞을 내다보고 만드는 계획입니다. 근데 이게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초조사했던 상황이 많이 바뀌는 거죠. 인구가 생각보다 증가하지 않거나 아니면 인구가 생각보다 폭발적으로 증가하거나 이렇게. 이럴 때는 장기 계획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재검토를 해줘요. 재검토를. 이 재검토는 5년마다 합니다. 5년마다. 이게 답니다. 이게 다. 기본계획은. 요 안에서 한 문제 반드시 나옵니다. 자, 이 행정계획들이 만들어지는 각종 기본 원리만 일단은 기억하십시오. 수립하고 승인하는데 수립권자가 제일 중요했습니다. 수립권자가 정해지고 나면은 승인권자는 수립권자보다 위에서, 그 다음에 승인권자가 정해지고 나면은 협의하고 심의하는 사람이 중앙인지 지방인지가 정해집니다. 수립권자가 국장일 때만 중앙이랑 협의 심의하고 나머지는 지방이랑 협의랑 심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수립권자가 정해지고 나면은 의회도 자동으로 정해집니다. 그 사람들이 속한 의회. 그러니까 나머지 것들은 외우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수립권자가 정해지고 나면 나머지들은 이 원리에 맞춰가지고 끼워 넣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 계획을 다 만들었죠. 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을 받고 나면은 이거를 가지고 있을까요? 수립권자한테 보내줄까요?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죠. 승인했으니까 수립권자한테 보내줍니다. 이걸 송부라고 합니다. 송부. 그 다음에 이걸 받은 수립권자는 자기 혼자 볼까요? 주민들한테 보여줄까요? 보여줍니다. 그걸 공고하고 열람한다라고 합니다. 30일 이상 기간 제한을 두고 보여줍니다. 30일 이상. 이렇게. 30일 중요한 거 아닙니다. 자, 책을 읽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는 했고 63페이지 수립권자와 수립대상 지역이 나오죠. 수립권자는 특광시, 군, 관할구역에 대해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당연히 수립을 하겠죠. 거기 강조되어 있는 글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63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63페이지. 63페이지에 거기 1번 원칙.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자기의 관할구역에 대해서 수립합니다. 도시군 계획은. 그 다음에 예외. 이건 특광시군을 강조하는데 그 뒤에 두 번째 줄에 수립하여야 한다 거기 밑줄 하여야 한다. 원칙은 해야 됩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하여야 한다죠. 하여야 한다. 근데 예외가 인정되는 데는 어디라고 했습니까? 두 번째 줄 중간쯤에 시 또는 군 거기 동안 시 또는 군.
동그라미. 시 또는 군. 예외가 인정되는 데는 시나 군에서만 예외가 인정이 됩니다. 다른 곳에서는 예외가 인정이 안 됩니다. 즉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는 반드시 수립을 해야 되고 예외는 시나 군에서만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시 또는 군은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서 거기 동그라미 1번 옆에다가 경미라고 써주시면 박스 안에 1번 거기 옆에 경미 어딘지 모르시는 분이 계시니까 자 여기 박스가 있고 1번, 2번 이렇게 있죠? 여기 1번 옆에다가 경미라고 써주시면 되고 2번 대체 그러니까 나중에 책을 읽으실 때 경미 이걸 봤는데 중간 이 뒤에 내용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굳이 뒤에 걸 읽을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이제 알아듣게끔 이렇게 딱 써놨으니까 내 암호를 써놓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체를 썼는데 그 뒤에 내용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은 본문은 굳이 읽을 필요가 없이 그냥 그것만 딱딱 눈에 찍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첫 번째 경미. 작은 거라고 했죠. 우리나라에 제일 중요한 수도권에 속하면 안 됩니다. 거기 동그라미 1번.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세 가지 요건이.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이게 1번. 두 번째,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이게 두 번째 요건. 여기 보겠습니다. 여기. 네, 여기. 네, 네, 여기. 잘 이상한 데서 보세요. 불안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맨 마지막에 인구 10만 이하의 시 또는 군. 이게 이제 세 번째 요건. 이 세 가지 요건을 다 충족해야 된다. 다. 이렇게. 첫 번째 수도권에 속하면 안 되고 두 번째는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고 인구 10만 이하인 시 또는 군. 이렇게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 하나라도 걸리면 안 됩니다.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 두 번째는 자 관할구역 전부입니까 일부입니까? 전부 동그라미. 관할구역 전부에 대해서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시 또는 군, 여기도 시 또는 군입니다. 시 또는 군으로서 당의 광역도시계획의 기본계획의 내용이 모두입니까? 일부입니까? 모두. 그러니까 관할도 전부여야 되고 내용도 전부 포함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기본계획 안 만들고 만들어져 있는 광역도시계획으로 기본계획을 대체하겠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3번 인접수립이죠. 자, 여기 써놓은 거. 여기. 기본계획은 원칙 관할 단위로 수립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인접한 관할구역을 포함해서 수립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리고 인접한 관할구역을 포함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몰래 포함시킵니까? 협의하고 포함시킵니까? 네.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는 지역 여건상 거기 보실까요? 필요하다고 인정되죠. 공법에서 앞으로 책을 읽다가 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럼 무조건 맨 끝에는 할 수 있답니다. 할 수 있다.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하면은 공법에서 안 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됩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거기 밑줄 인접한 특별시, 광역시, 시군의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해서 밑줄 기본계획을 맨 끝에 수립할 수 있다라고 거기 수립할 수 있다 밑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인접한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는 인접한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특별시, 광역시, 시군의 관할구역을 포함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뭐 해야 됩니까? 협의 동그라미. 저 다음 페이지. 협의. 그래서 밑줄 칠 것만 이런 것들 읽으시면 되겠죠. 중간에 읽을 필요도 없이. 인접한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미리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뭐 핵심 정리는 알아서 보시고 기본계획의 내용 안 보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수립 기준 거기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 기준 동그라미 기준 앞으로 공법에서 모든 기준은 국장이 정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밑줄. 그냥 기준을 보는 순간 문장의 맨 끝에 가가지고 국장이 있는지 없는지만 보시면 됩니다. 기준 나오면 다 국장이 정합니다. 기준은 싹 다 국장이 정합니다. 그 다음에 요 내용은 안 볼 건데 2번 옆에다가 페이지를 하나 써놓으십시오. 53페이지 그 동그라미 2번 옆에 내용 그 박스 안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은 거의 뭐 약간 강조가 있죠. 포괄적이고 계략적으로 그 옆에다가 53페이지 써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기본계획은 추상적인 계획이니까 너무나도 당연히 포괄적이고 계략적으로 수립합니다.
광역도시계획도 포괄적으로 계략적으로 수립하겠죠. 근데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다음 주에 광역도시계획 할 때 비교를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좀 비교해야 될 내용이 있으면은 제가 요 옆에다가 페이지도 다 써드릴 겁니다. 참 친절하죠. 이렇게 53페이지 가시면은 여기 65페이지를 거기도 써놓으시면 됩니다. 거기 3번에 이게 비슷한 문장이 있을 겁니다. 아마 53페이지 가면은 지금 찾지 마시고 다음 주에 불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그냥 기준은 국장이 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준. 자, 그 다음에 기본계획 수립 절차죠. 기본계획 만들 때 맨 처음에 뭐합니까? 기초조사. 기초조사는 해야 됩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하여야 한다. 네,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광역도시계획의 기초사랑 공청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돼 있죠. 그 준용하는 걸 써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안 써놨으니까 제가 말로 하죠. 광역도시계획에서는 기초사를 그냥 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냥 하여야 한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광역도시계획의 기초사 내용은 하여야 한다. 다음 주에 볼 겁니다. 다음 주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은 요 기초사의 내용 안에 광역도시계획에는 없는데 기본계획에 오면은 기초사의 내용에 포함돼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 가로 안에다가 그냥 밑줄 하십시오. 세 번째 줄에 토지 적성평가 가로 안에 토지 적성평가 그 밑에 줄에 재취약성 줄 맨 끝에 재취약성 분석. 그러니까 광역도시계획은 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이 돼 있고 거기 지금 어디 보시냐면 66페이지에 가로 2번 보고 있습니다. 66페이지 가로 2번. 가로 2번에 그 세 번째 줄 가로 안에 보면 토지 적성평가 그 줄 맨 끝에서부터 밑에 줄까지 가면은 재해 취약성 분석 요 두 가지가 기본계획에 오면은 기초사의 내용 안에 포함이 됩니다. 자, 기초사 해야 됩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해야 되죠. 그 다음에 기본계획에 와서 기초사의 내용에 포함되는 게 두 가지. 지금 안 해오셔도 좋습니다. 계속 듣다 보면 기억이 납니다. 토지 적성평가, 재해 취약성 분석 요 두 가지가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본문들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죠.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기초사의 내용에 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토지의 토양, 입지, 활용 가능성 등의 토지의 적성에 대한 평가, 요걸 토지 적성 평가라고 하고 그 뒤에 재해 취약성에 관한 분석, 요걸 재해 취약성 분석이라고 합니다. 요 두 가지가 포함되어야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지방의회 의견 청취죠. 지방의회는 어디 지방의회 의견을 듣습니까? 수립권자. 자기가 속한 의회.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동그라미 그러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 특광시 군의 의견을 듣습니다. 따로 외우는 거 아니고 그냥 정해져 있는 겁니다. 수립권자가 속한 의회의 의견. 그 다음에 시장, 군수, 특광시, 군, 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30일 동그라미 하면 큰일 납니다. 그거. 의견 제시는 싹 다 30일입니다. 그거. 의견 제시는. 대부분이 30일이니까 의견 제시를 30일 안에 안 하는 걸 표시를 해야지 30일은 그냥 뭐 의견 제시 대충 30일 안에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숫자만 나오면 막 손을 부들부들 떨고 이러는데요. 그래가지고 숫자가 시험에 다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안 나오는 숫자가 있고 나오는 숫자가 있으니까. 다 의견 제시가 30일인데 그걸 시골은 왜 냅니까 이걸? 30일이 아닌 걸 냅니다. 시험에. 자, 3번. 여기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 시도는 계획을 국장에게 승인받습니까? 스스로 확정합니까? 그래서 앞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시, 특별자치도 거기까지 밑줄 하시고 맨 끝에 확정의 동그라미. 자, 시군은 아니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시도는 계획을 스스로 확정합니다. 확정.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도가 지방 관할일까요? 중앙 관할일까요? 지방이죠. 국장 아니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만들어서 자기가 스스로 확정하니까 협의랑 심의도 중앙이 아니라 지방이라. 그래서 관계 행정기관 밑줄 하시고 그게 중앙으로 바뀌면 어떻게 되냐면은 협의를 누구랑 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랑 협의합니다. 국장은. 근데 국장이 아니니까 그냥 중앙 빼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랑 협의. 관계인가. 그 다음에 심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니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지방 동그라미 하시면 됩니다.
협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애랑 협의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 협의 요청을 받은 사람은 30일 이내 의견 제시한다고 했죠. 의견 제시는 다 30일입니다. 다 30일. 그 다음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공고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거는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지사의 승인이죠. 자, 여기 시장 군수가 만든 기본계획은 승인받죠? 도지사한테.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밑줄 시장 군수는 맨 마지막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맨 마지막이라서 그 페이지 맨 마지막이 아니라 그 밑에 줄이겠죠. 도지사의 승인. 시장 군수는 도지사한테 승인받습니다. 그 다음에 협의심의. 자, 도지사 역시 지방 관할이죠. 도지사도. 그러니까 협의랑 심의를 지방.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아니라 그냥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랑 협의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이렇게. 그냥 지방 이렇게 하시면 지방. 그 다음에 승인, 송부, 공고, 열람. 자, 요걸 가지고 설명을 드리죠. 자, 이 도지사가 승인했죠. 그러면은 수립한 사람한테 보내줍니다. 요걸 이제 송부라고 하는 거죠. 도지사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승인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시장 군수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자, 보면은 관계 행정기관이 누구냐면 여기 협의한 사람. 협의한 사람한테도 보내주고 시장 군수, 수립한 사람한테도 보내줍니다. 협의한 사람은 이 사람 관계된 업무가 계획으로 결정이 됐죠. 요렇게 계획을 니네 업무에 관련된 계획을 요렇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알고 있으라고 보내주는 겁니다. 협의한 사람한테, 물어본 사람한테. 이 사람 관련 업무니까. A 부서랑 B 부서랑 아까 말할 때 A 부서가 B 부서 관련 업무에 대해서 프로젝트를 만들었으면은 B 부서 2부장님한테 요렇게 계획을 만들었다라고 알려주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 이 사람, 협의한 사람 관련된 업무가 승인을 됐으니까 알고 있으라고 보내주는 겁니다. 이건 그냥 단순히 통지해 주는 거고, 수립한 사람한테는 요거 사람들한테 보여주라고, 공고하고 열람하라고 수립권자한테 보내줍니다. 시장 군수한테. 그 다음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 군수는 혼자 보는 게 아니라 그 계획을 공고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고 열람 매축. 공고 열람.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의 공고는 해당 시군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하며 관계 서류를 열람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 이것도 30일 동그라미 치면 안 됩니다, 이거. 자, 이거는 30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간 제한이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30일 이상이라는 기간 제한을 두고 딱 보여줍니다. 자, 기본계획은 개인에게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효력이 발생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민원인이 맨날 찾아오는 거죠. 야, 기본계획 좀 보여줘. 이거 이렇게 만들면 안 되는데 막 당신한테 효력이 없으니까 가 계십시오. 다음날 또 찾아옵니다. 또 기본계획 보자. 계속 찾아오는 거죠. 행정 업무가 마비가 되거든요. 아무런 효력도 없는 계획을 가지고 계속 찾아와 버리면은 행정 업무가 마비가 되니까 딱 30일 이상이라고 정해져 있는데 30일만 이거 딱 보여줍니다. 30일 동안 기간 제한 두고 보여줍니다. 근데 관리계획 이거 구체적인 계획이라고 했죠. 나한테 직접적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내가 중개사 자격증 따가지고 대박 하나 터뜨린 거죠. 20억짜리 건물 하나 했습니다. 4천만 원이죠. 20억짜리 하나 하면 4천만 원. 바로 60박 61일 크루즈 여행 가는 겁니다. 근데 내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집 위에 도로 만들겠다라고 관리계획이 결정된 거죠. 근데 30일 지났다라고 안 보여준답니다.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사람 멱살 잡겠습니까? 멱살 잡아야죠. 우리 집 위에 도로 만듭니까? 예 하고 갈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관리계획은 실제로 구속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끝까지 계속 보여줍니다. 근데 구속력이 없는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 같은 경우에는 기간 제한을 두고 딱 보여줍니다. 이렇게 기간 제한이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네, 보완 요청은 참고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의 정비. 자, 요거 기본계획 재검토 몇 년마다 한다고 했습니까? 5년마다. 네, 재검토는 5년마다 합니다. 요 숫자는 동그라미 내십시오. 요거는 시험에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이 배우는 대부분의 재검토는 5년마다 할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보죠. 이거 뭐 기출 체크 나와있죠? 27회 때 기출 나온 거. 여기는 책에 하나가 안 나와 있는데. 제가 하나 안 읽었구나. 66페이지 한번 가보실까요? 66페이지 거기 기초사 1번에 가로 3번 있죠? 가로 3번?
도시군 기본계획의 입안일로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 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66페이지 1번의 가로 3번 기초사 공청회라는 자목 밑에 거기 가로 3번이죠. 자, 기본계획 중에 토지적 성평가랑 재취약성 분석을 포함해야 되는데 이걸 생략할 수 있답니다. 생략할 수 있다는 거. 어떨 때 안 한다고 돼 있습니까? 했을 때. 했으니까 안 합니다. 했으니까. 5년 안에 했기 때문에 안 합니다. 5년 안에.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데 그런 것들은 요약서에 제가 써놓겠습니다. 이렇게 5년 안에 했으면 요거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출문제 그겁니다. 재검토는 5년마다 하고 입안일로부터 5년 안에 토지적 성평가 했을 때는 생략할 수 있다라는 거.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본계획 어떻게 만들죠? 수립하고 승인하고, 수립하고 승인하고, 수립하고 승인하고. 자, 수립 어디서 합니까? 관에서. 관할이 특광시 군이죠. 그래서 수립하는 사람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자기의 관할 구역에 대해서 수립합니다. 자, 수립권자 정해졌죠. 수립권자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 승인하죠. 단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 도는 국장한테 승인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확정. 근데 시장, 군수는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습니다. 자, 스스로 확정하는 사람이랑 승인하는 사람 합하니까 시도지사 되죠. 시도지사. 그래서 협의랑 심의를 중앙이랑 합니까? 지방이랑 합니까? 지방이랑. 기본계획에서는 절대 나오면 안 되는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 국장 나오면 안 되고 중앙 나오면 안 됩니다. 기본계획에서는 이 두 단어가 나올 일이 없습니다. 국장이랑 중앙이.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승인하니까 협의랑 심의를 지방과 합니다. 지방과. 자, 수립권자 정해지니까 의회가 정해지죠. 특광시 군이 수립하니까 그 특광시 군 의회 의견을 듣습니다. 자, 수립하기 전에 맨 처음에 뭐합니까? 기초사를 해야 됩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포함돼야 되는 게 토지적 성평가, 재취약성 분석을 포함해야 되고 어떨 때는 안 합니까? 5년 안에 했을 때. 그 다음에 의견 듣는데 주민한테 의견 듣죠. 주민한테 의견 듣는 방법이 공청회라는 절차를 거칩니다. 공청회.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계획이기 때문에 의견 청취도 간접적인 의견 청취 방법인 공청회라는 절차. 그 다음에 의회는 했고, 그 다음에 협의, 심의도 했죠. 그 다음에 수립하고 나면은 승인 신청을 하고, 승인 신청을 받은 승인권자가 협의하고 심의하고 나서 승인하면은 이걸 가지고 있습니까? 보내줍니까? 그걸 송부라고 하고, 수립권자가 이걸 받았죠. 그걸 혼자 봅니까? 사람들한테 보여줍니까? 공고하고 열람시켜줍니다. 기간 제한을 두고 보여줍니다. 기간 제한을 두고. 그 다음에 이러한 기본계획은 원칙 만들어야 됩니까? 만들 수 있습니까? 만들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예외가 인정되는 데는 어디서만? 시나 군에서만. 즉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는 예외 없이 수립을 해야 되고 예외가 인정되는 데는 시나 군에서만. 이렇게 첫 번째는 경미한 경우, 두 번째는 대체 가능한 경우. 그래서 경미한 경우는 첫 번째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두 번째는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인구 10만 이하의 시 또는 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관할 전부에 대해서 일부 안 되고 전부 또는 일부도 안 되고 무조건 전부에 대해서 광역도시계획이 수립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안에 기본계획의 내용이 전부 포함이 돼 있을 때 이럴 때만 광역도시계획으로 기본계획을 대체를 합니다. 그 다음에 기본계획은 원칙 관할 단위 즉 특, 광, 시, 군 단위로 수립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인접한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해서 수립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리고 인접한 관할구역을 포함해서 수립할 때는 미리 뭐 해야 됩니까? 협의. 물어봐야 돼요. 협의.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합니까? 20년 단위로 수립합니까? 그런 거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거 없고 재검토는? 네. 2.5점을 맞추셨습니다. 2.5점. 하루에 2.5점씩 이렇게 쌓아가도록 하죠. 다음 주에는 요거 광역도시계획이랑 관리계획 하도록 할 겁니다. 이렇게 오늘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